자, 우리요 03 명제 산술 기하 평균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라는 3단원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거 한번 첫 줄 읽어볼까? 소리내서 시작! 명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의 명제를 말해 볼 거예요. 자, 요 명제가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명제인지 아닌지 좀 그 얘기를 해주기 바래요. 자, 여기 있는 킴쌤 선생님은 남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얘가 명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나 둘 중에 하나 찍어! 여기 있는 킴쌤 선생님은 남자이다.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지금 명제를 얘기했어요. 어떤 명제? 거짓인 명제를 얘기했어요. 자, 명제라는 것은요,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말이야 라고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은 무조건 명제라고 불러요. 물론 그 명제는 참인 명제일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옆에 적어 놓으세요.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단, 거짓인 명제도 명제이다. 즉, 확실히 맞거나 확실히 틀린 건 다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사실 요 3단원의 정상적인 제목이 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명제와 조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선 그 제목이 훨씬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 좀 개념이 안 좋아진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명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어차피 명제 아니면 조건이거든. 즉, 내가 조건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명제인지 아닌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동의어가 되게 많아요. 적어 놓습니다. 조건 땡땡. 조건은 조건 명제는 명제 함수. 조건 명제, 명제 함수. 조건 명제, 명제 함수. 다 적으셨습니까? 이 세 개의 용어는 모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수능 시험에 이 세 개의 조건 중에서 이 세 개의 표현 중에서 하나가 나왔었어. 누가 나왔을 것 같아? 명제 함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조건 명제 이러면 애들이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명제 함수라는 말에는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명제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명제라고 착각을 해봐. 그래서 너희들 정확히 안 배운 애들은 다 틀려라. 이런 식으로 낸 표현이 명제 함수였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조건 명제. 그리고 조건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명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 함수도 조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의 뜻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 시작! x의 값이 확정되면 명제는 아니지만 그때야 비로소 명제 구실을 하는 것.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보통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조건을 잘 모르는 거야. 자, 지금부터 조건이 어떤 건지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은요, 조건이라는 것은요, 우리 중학교 때 막 도형 문제 배웠지? 와, 요거는 각도가 몇이야? 길이가 몇이야? 막 요런 거 배웠잖아요. 야, 함수에서 x값 구해봐. 방정식에서 x값 구해봐. 막 조건부등식 막 이런 거 풀었지?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수학이요, 조건에 해당이 돼요. 즉 뭐냐면요, 야, x값 구해봐, y값 구해봐 이런 거 있지? 이런 문제 유형은 전부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방정식, 모든 조건부등식, 모든 함수, 모든 도형이 전부 다 조건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 2차 방정식이지? 얘가 조건인 이유는요, x의 제곱은 1이네. x자리에 1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서 참이 되네. 하지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오씨, 얘 제곱은 1과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거짓말인데, 거짓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분명 명제는 아니에요. 얘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x가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x의 값이 확정되는 그 순간
명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x가 확정되면 이 경우엔 참이지. 어머, x가 이렇게 확정됐어? 이 경우에는 거짓이지 라고 그때야 비로소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명제구실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걸 조건이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부등식도 보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x값이 뭔지 모르니까 참이다 거짓이다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내가 x자리에 숫자를 더 1을 넣었어요. 거짓이죠? 1을 넣었어요. 참이죠. 이처럼 명제는 아니지만 x의 값이 확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명제구실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걸 조건 명제, 명제 함수라고 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대부분은 사실은 명제가 아니라 뭐다? 조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정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우리 수학상에서 부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부정, 블루. 자, 수학상에서 배웠던 부정의 뜻은 뭐예요?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이라는 뜻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정은 아니다 라는 부정이에요.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요. not P라고 있습니다. 기호로 not P로 나타낸다. 자, 이때 주의할 점.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크지 않다 이러면 애들이 단순한 애들은 크지 않아? 작은 거네 작다 이래버리는데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은요 여집합 개념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정은 반대말이 아니다. 부정은 여집합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크지 않다라는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크다라는 애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을 다 찾아봐야 돼. 어떤 애들이 사나 봤더니 크다, 같다, 작다 이런 애들이 살고 있네. 근데 크지 않대. 그러면은 여집합이니까 크지 않은 부분에 빗금치면 아, 얘는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보통 학생들이 종종 실수하는 음수가 아닌이라는 말이 있으면 양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안돼? 안 됩니다. 얘네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음수 0, 양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 0 혹은 양수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은 뭐라고? 여집합.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했죠? 바로 그 얘기가 계속 연결이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우리 진리집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집합도 애들이 되게 못해요. 왜냐면요. 진리집합의 뜻 한번 읽어볼까? 시작!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애들이 진리집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애들 자체가 조건을 잘 몰라. 근데 모르는 것을 참으로 하는 전체 집합 이러니까 에이 뭔 소리야 이래요. 근데 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가로 열고 이 꼴 나와 있죠?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뭔가 이 식을 통해서 x의 값을 특정한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조건에 해당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서 등식을 만족하는 즉 참으로 얘를 등식을 만족하게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구해야겠지. 2차 방정식이에요. 풀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1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 답만을 이렇게 집합 안에 모아놓은 거. 우리는 이런 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 요게 진리집합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은 답 구해가지고 집합교만 붙이면 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있는 P이면 Q이다 라는 구조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명제는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게 많아요. 인간이면 동물이다. 와, 참이 명제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구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요 요때 요 뭐뭐이면이라는 앞부분을요 가정이라고 불러요. 가정부. 그리고 뭐뭐이다라는 결론부를요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라는 선생님이 말을 했을 때 얘는 참일 수도 있고 사실 거짓일 수도 있지. 맞아요. 참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 P이면 Q이다를요. 이면이다를 귀찮아서 화살표로 쓰게 되는 건데 오,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할 때는요. 요게 짝대기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일 때는요. 요렇게 거짓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야, 난 두 줄 쓰는 연필심도 아까워. 나는 한 줄에 짝대기 그을 거야 라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둘 다 사용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는요.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는 우리는 요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는 요런 기호를 무슨 기호라고 부릅니까? 동치관계. 자변과 우변에 있는 녀석이 사실은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 똑같은 얘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요런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아래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P or Q, P and Q의 부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구조가 똑같아요. 봐. P, O와 Q는 A, O와는 합집합, AND는 교집합이라 그랬지. 얘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보이는 낫은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이잖아요.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하나 적용해서 뭐라고 써?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풀죠. 얘도 똑같아요. 낫을 하나 적용해서요. 낫 P and 낫 Q라고 적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녀석을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푸는 것처럼 얘도 낫을 하나씩 적용해서 낫 P, O와 낫 Q라고 적어요. 즉 AND는 부정하면 오화가 되고 오화는 부정하면 AND가 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